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범계 법무장관의 말처럼 정말 냉정한 현실의 결과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최원희 기자, 이미 다 잊어버린 분들이 많을 텐데요. 한동훈 검사장이 뭘 잘못했다는 거였죠? 네, 2년 전 시민단체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. 예. 기자와 고위 검찰이 결탁하여 공동회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내용 협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선 MBC 보도가 발단이 됐는데요. 이 전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인 유시민 씨의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이 전 기자는 이미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면 그때 공동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결론이 난 걸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도 앞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때도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습니다. 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.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었습니까? 네,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핵심 증거로 지목하고 이걸 풀면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한 검사장의 아이폰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포렌식을 시도해 왔는데 현재 기술로는 비밀번호를 못 푼다는 결론이 났죠. 수사팀은 2년간 11차례에 걸쳐서 무혐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지휘부는 이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결재를 해주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.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가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꼭 풀어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있는데 자,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논란은 끝이 났다고 봐야 합니까? 무혐의 결론이 나긴 했지만 고발인 등이 불복해서 항고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핵심 물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논란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?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? 네, 게다가 결론이 이미 난 사건인데 정권 교체가 결정된 이후에야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점에서 다시 한번 검찰 신뢰도에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기억될 겁니다. 예,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언론사도 아직은 아무 입장 표명이 없어서 앞으로 두고 회자가 될 사건이면 분명하죠. 예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